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도 뭐 사실상 저평가 상태가 아닌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고가를 계속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순위가 지금 현재 18위까지 올라왔다. 17위까지도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16위 넘어서는 거는 이제 조금 시차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10월 달에만 보셔도 10월 6일 날 15만 4천 원, 그리고 15만 7천 원, 16만 2천 원, 그리고 16만 또 2천 원 11일 날 7일, 11일, 12일. 그래서 이게 18만 8,5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만 원이 이탈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4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밀려 내려와서 15만 원이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수모를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최고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18만 9천 원의 편입, 그리고 에코프로는 14만 5천 원의 편입, 그 설정 범위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아드렸어요. 종가는 18만 9천 원에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고, 종가는 19만 1천 원인가요? 19만 500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14만 5천 원 기준 잡아드리고 14만 8천 원 넘겼었죠. 종가가 이제 14만 6천 원대로 끝났는데 지금 미국장이 이제 아침까지 잘 이어진다면 뭐 내일 불타는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이제 선제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불타는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놓고 보시면은 실적주와 정책주를 보자 그랬는데 포스코 케미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펀더멘털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 부각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성장성만큼의 시세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강세를 띨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 모멘텀이 지금으로선 가장 큰 게 포드사와의 신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근데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을 하고 수급을 지속해서 넣어준다면,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럼 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타 2차 전지 주들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뭐 LG에너솔루션의 모회사의 기준으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목소리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부품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떠나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자, 일단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는 놓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책 기준에서 미국의 정책의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뭐 굉장히 크게 앞지르지 않는 한 정책 기준은 뭐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 하방으로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한적이라고 하는 변동성도요, 원체 많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툭 하고 조정받으면 그 조정폭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 조정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금양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2020년도 들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초강세와 함께 2차 전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집니다. 추세가 나옵니다. 3만 원대 하던 주가가 뭐 1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6배가 사실 2020년에 6배가 올라온 거고, 그리고 정점에서 이제 흘러가다가 뭐 18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1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엄청난 조정이죠, 사실. 뭐 시장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시장이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오늘 3월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바이든 대통령의 내한을 앞두고 방한을 앞두고 태양광 또 2차 전지 이런 쪽이 초강세를 띄었었다가, 그러나서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6월 달에 동반적인 조정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때도 조정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정폭들이 작지는 않습니다. 13만 4천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뭐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데, 그죠? 10조 이렇게 형성돼 있던 규모에서 좀 조정이 심했었다. 이번에도 짧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18만 8,500원 찍고, 뭐 물론 시장에 또 조정이 있었지만은 미끄러진 게 15만 원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셔야 돼. 그 우려감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어느 게 좋습니까라고 질문을 VVIP 방에서도 들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도 장단이 있죠.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코스닥 5위. 그래서 3조 6천억 7천억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가벼워요. 가벼운 대신에 또 고점 대비해서 대주주에 의한 악재 요인이었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당시 기준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수정주가인데 어찌됐건 수정주가 15만 8천 원 기준에 6만 원 수준까지. 얼마예요? 그러면 9만 원? 60% 가까이? 50%? 숨 고르기 힘들죠. 그나마도 이번에 이제 7월 우리가 접근한 거는 이제 7월 중순부터인데, 7월 접근하고 나서 조정폭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때는 시장이 원체 무너져서 15만 원 수준까지 갔다가 11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서 식겁을 했는데, 그러한 2, 3주 만에 20, 30%씩 밀리는 흐름들, 그런 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은 똑같은 2차 전지지만은 에코프로는 처음에 실적, 그 다음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다시 실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다시금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적, 수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폐배터리, 그리고 실질적인 루트,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루트의 다변화, 그로 인한 매출처의 다변화, 그런 게 부각이 됐고, 실적에 대한 부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된 지난달 포드사와의 회동. 벌써 한 달 전이니까 뭔가 이제 조금만 뭐 세부적인 내용들 검토 끝나고 나면은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서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어제 야간에도 방송을 해드렸어요. 20일자 불기둥 따라잡기 종목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시면 언제 9월 19일, 9월 29일, 10월 7일, 10월 18일, 10월 18일 공략주, 그 다음에 20일 공략주, 그 다음에 21일 공략주로도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변동성은 10월 11일, 17일, 18일, 19일 계속 나왔죠. 변동성이 뭐 7%씩 계속 나왔어요. 6%, 7% 뭐 이렇게.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결론은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방어력을 줬는데,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제 18만 9천 원,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18만 8천 원 뭐 이렇게 되겠죠.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체 문자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문자 드렸으면 또 종가 기준 대박이죠.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재접근을 할 수도 있다. 한 번은 차익 실현하고 재접근할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쉬어간다고 치면 10월 달에만 30%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일정 범위 잡아놓고도 수요일 목요일 차익 실현 안 한 이유는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하고도 또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내일장 그 기준 거래량 150만 주 설정해 드리는데 9월 13일 9월 달에 난리였었잖아요. 2차전지. 그리고 9월 14일 17일 10월 17일 그리고 10월 17일 또 10월 18일 10월 18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거는 과도하다. 저평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보지 않는다. 성장성은 인정을 하되 성장성이 뛰어나구나까지인 거지. 대박이에요. 끝내줘요. 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대처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이런 종목군들을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꼭 보십시오. 저평가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제대로 또 본격적으로 움직였는지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일 때 시가총액 9조였어요. 9조. 이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에서부터 20%까지 올라왔어요. 보합에서부터 20% 수준까지 19%대. 어마어마하죠. 9조 원대 13조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 그 수주를 했는데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그 LNF 마찬가지예요. 저 그 규모가 3개년도의 계약입니다. 3개년도.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민주당 정부가 미국에서 바뀌고 뭐 공화당 정부가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규제가 달라집니다. 정책이 달라지고.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3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한 명분을 준 거죠. 주가 상승 탄력에. 평상시 같으면은 냉정하게 본다면 저거는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저 뉴스 보도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20% 그리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강세 나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나왔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밋밋하게 흘러가다가 8월 17일 이후에 세비캠의 폐배터리 랠리, 성우하이텍의 폐배터리 랠리, 그리고 그것을 본 코스모 화학 나도 폐배터리야, 에코프로 나도 폐배터리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다 나도 폐배터리야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내용이 생긴 거예요? 미국 쪽에서 중국산 원재료 쓰지 말라고 한 거죠. 땡깡 놓는 거죠,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는 답답한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옆에서 폐배터리라도 일단은 임시응변이라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 정책적으로 이제 육성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뭐 삼성, SDI, 뭐 현대차, 기아 전부 폐배터리 전라, 도청까지도. 결국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폐배터리가 중국의 원재료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뭘 걱정하겠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폐배터리가 아닌 중국 규제에 대한 IRA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얘가 수혜가 됩니다. 수입처를 다변하는 것만 그걸로 수혜라고 볼 수 없죠. 수입처 다변하는 게 무슨 수혜예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해결을 했고, 그때 당시 어떤 비리가 있었든 하여간 자원 해결을 했고, 그 유통망을 포스코그룹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뭐 리튬, 니켈 등 핵심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다른 쪽 대비해서 월등한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다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확보가 더딘 쪽은 머리 아파지는 거죠. 생산이 더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정도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야, 포스코 케미칼 우리한테도 좀 주면 안 되니? 라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제 윤정도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 증권사 보고서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또 실질적인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옛날 경험치를 다 갖고 와봤더니 야 포스코 케미컬이 야 유통망이 이렇게 좋네. 대박인데? 야 그러면 얘네들이 북미에서 원재료 다 갖고 와서 만들면은 야 여기저기서 물품 달라고 그러겠는데 매출처가 굉장히 크게 다변화되겠는데 GM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포드가 물밑 작업하러 온 것인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나왔고 조의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한 달 이내에 또 재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어지간해선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라면 더 크다. 윤정두가 이제 수급 범위까지 말씀을 드릴 때 이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이 100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 딱 좋겠다. 그러면 한 1.5%예요. 그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수급 그 범위를 월등히 넘깁니다. 월등히 넘겨야만 그래야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고점을 넘긴 명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 보도자료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그것에 대한 답변 10월 6일부터요. 요게 10월 6일 날 문자가 하나만 나갔겠어요? 아니죠. 10월 6일 편입 카카오톡 방에서도 똑같이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편입 15만원 전화해서부터 계속 편입인 거예요. 19만 5천원까지 찍었죠. 4만 5천원 찍은 거야. 4만 5천원. 거래일수로 뭐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아요. 10월 달에 30% 수익. 에코프로와 함께. 그러면 수익 자랑이냐?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냥 막연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이제 재공시.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걔네가 언제 계약할지 어떻게 알아요? 수급입니다. 수급. 그래서 이 수급을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저 수급이 앞전 고점을 월등히 넘길 정도의 엄청난 수급이 유입되어 줘야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봉에서도 이 수급. 이 수급이 월등히 넘겨져야 된다. 지금 아주 좋은 자리고. 그래서 이 수급이 넘겨져야 된다 했는데 이만큼 더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된다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깨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정도는 여기서 편입의 기준 상승 인태 확인형까지 떠 있고 얼마나 행복해. 상승 인태형에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얘 수급이 적은 수급이 아니에요. 4월 25일 이후에 4,600억을 매집을 했어요. 4% 수준의 매집입니다.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3위입니다. 3위. 그게 작아요? 3위가? 2,400개 종목이 3위라니까.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2008년도 도서의 윤정도 도서. 이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까? 지들이. 윤정도가 35년 노하우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4%라고 한다면 얼마요? 20-30%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극대형주의 4%는 사실 20-30%가 아니라 50%까지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얼마에 뺏겼어요? 15만 1,000원. 이게 이번에 15만 원 이탈됐었죠. 그럼 윤정도가 아글아글 쓰고 매수를 안 하겠냐고. 그럼 이런 종목이 또 있나요? 있지요. 많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많아도 거기서 또 옥석가리기를 해야지. 어떤 게 있나요? 한국항공우주. 또 어떤 거 있나요? 하나솔루션. 또 어떤 거 있나요? SM. 또 어떤 거 있나요? 현대차. 또 어떤 거 있나요? LG화. 이런다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이번 주에 방송 보시는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 안 샀을까 얘를. 방송을 몇 번을 갖고 나왔는데. 10월 6일 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2천원까지 2차 목표 주가 설정했는데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19만 4천원까지도 올렸는데 19일 날 다 뛰어넘었어요. 상승 형태 확인형입니다. 저자락에서만 샀어도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 1,000원 캔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4대 1,000원 캔들 저거 35년 노하우. 근데 35년 노하우 정도가 아니라 각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 교육 교재, 그리고 협회 초청 강의 교육 교재, 각 대학교 교육 교재. 그 교육 교재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요걸 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7번째 방은 조금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벽타기에서 올라가 보시면 10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동영상 교육까지 받으셔야 되겠죠. 책 한 권은 올려드렸고 동영상 파일. 동영상 파일은 이렇게 이쪽에 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 혹은 이쪽 VIP 전화번호로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강연의 장에서 드릴 거니까 강연의 장에서 드릴 거예요.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십시오. 나 갈 거예요. 선착순 30명만 드릴 거예요. 자리는 80석이 있습니다. 근데 VOD 받으실 분들은 30명만 드립니다. 교육 VOD. 그렇게 해서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 기준에서 설정 범위, 편입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실 수 있었다면 사실상 이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편입이 되는 거예요.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삼선 전환도로 묶어서 보는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거래가 터진 요 자락에서부터의 편입. 요 위치의 범위가 얼마요? 12만 원 수준입니다. 12만 원. 60%대. 그래서 7월 이후에 전체 수익은 90%이지만은 실질 편입의 설정 범위는 60%, 65%, 66%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매집의 기준과 캔들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이슈의 기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8위까지 올라온 15조짜리 종목 압박님 계좌 보세요. 금양이 사실 이때는 1조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블 나면서 더블 이상 나면서 1조를 넘긴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수익 내시고 차익 실현, 그리고 10월 13일 또 차익 실현. 잘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사장 최대치 고점 뚫을 때 차익 실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절반 매도하고 저가에 다시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9월 8일 전량 차익 실현. 응? 이게 9월 8일 날에 사상 최대치 고점 7만 원대일 겁니다, 아마. 응? 그 다음에 LG노텍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7월 28일 날 차익 실현. 또 OCI 작년 9월 28일 날 차익 실현, 올해 6월 28일 날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재편입.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교육받고 수익 내는 거죠.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나 이거 다시 찾은 거야. 응? 읽어드릴까? 앞부분 조금?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 후기 남기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장문의 교육 후기를 써주시는 분이 계세요? 돈을 내고 과금을 해서 듣는 분들이? 응? 너네 혼자서 절대 수익 못 내니까 나한테 돈 내고 내가 추천한 종목 제시한 가격대 매수하고 매도해라는 느낌이었다. 다른 마케팅만 하는 전문가들 이 TV 저 TV 다 봤는데, 근데 윤정도는 새벽까지 교육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교육이 아니라 시황교육, 어려워하시니까 시황교육하고 이런 거 해드리는데 예전에는 캔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무료 교육을 많이 해드렸어요.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도. 어찌됐건 그거를 유료로 전환해서 또 유료 교육을 해드리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명, 200명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이제 온라인상의 기준에 뭐 3, 4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11월에 그 교육을 해드릴 텐데 어마어마. 방송에서 언급한 시젠을 18만 3천 원에 매수해서 27만 원에 팔아서 원금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식 투시경 방송 우연히 듣고 야간 온라인 방송을 매일 수강하다가 조금씩 내 자신감이 생기고 시젠 현대차 기아차 만도를 통해서 원금 회복을 달성해서 윤정도닷컴에서 수강료를 받고 교육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런 후기 올려드릴 테니까 2020년도의 후기입니다. 이게 19년도 후기인가 20년도 후기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고
이렇게 해서 독립해서 각 그 케이블 TV 전문가 활동하는 분들도 지금 많아요. 함께 움직이